자, 보호주의를 가겠습니다. 자, 보호주의는 국가보호주의가 있고 국민보호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제5조를 보게 되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그쵸? 외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6조도 가보시게 되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내자 하면 전부 다 속지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시면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네모를 쳐볼까요? 네모.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외, 국기, 그 다음에 통, 유문인 이렇게 박스로 네모쳤죠?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로 오시면 자, 이렇게 하세요. 쭉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하고 기자까지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내외, 내외, 국기예요. 국기, 국기, 국기입니다. 국교 아니에요. 국교 아닙니다. 국교가 아니고 국기입니다. 내외 기통, 기통, 내외 기통 유문인 이렇게 내외 기통 유문인 됐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법원 행정고시인가 법원직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국기가 아니라 국교입니다. 국교가 아니고 국기입니다. 국기, 국기. 자, 이 강론을 배우신 분들 있나요? 강론을 배우신 분들? 자, 이 국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교에 관련된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법원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국교에 관한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외국 원수 말고 외국 사절이죠. 외국 사절 땡땡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 국기 점 찍고 국장모독죄.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외국 국기, 외국 국장.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국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거 아니고 외국 겁니다. 그 다음 외국에 대한 사전죄. 그 다음 중립명령 위반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것이 강론책 가보면 국교에 관한 죄의 로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외 기통 유문인 속에 이 죄가 5조에 들어온다고 하면 틀려요. 이 죄는 5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기 나와 있죠? 국기. 이 국기에 관한 죄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대로지. 그대로. 이건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국기, 국장, 모독죄.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그 다음에 국기, 국장, 비방죄. 이 두 가지 딸랑딸랑 조문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 국장. 근데 외국과 같은 경우는 뭐다? 외국과 같은 경우는 국교에 관한 죄로 들어옵니다. 자, 또, 외환죄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외환죄. 외환죄. 많지. 뭐, 여적죄도 있고요. 여적죄도 있고, 각종 이적죄. 각종 이적죄. 이적죄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간첩죄.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환죄에 들어오고, 뭐, 내란죄는 다 아시죠? 내란죄하고 내란목적 살인죄가 들어오잖아요. 통화죄 여기 있네요. 통화죄. 통화죄는 그
우리 전 시간에 그 세계주의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주의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형법 조문에서는 이 보호주의 관련해서 국가 보호주의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화에 관한 제가 유가증권 문서죄. 자, 문서죄인데요. 제225조부터 230조까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리고 인장 같은 경우에 238조 돼 있죠. 이 공인장입니다. 공인장. 그래서 옆에다 적어보시게 되면 사문서 사인장이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적어보시고 X. 이건 5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놈이, 그쵸? 외국놈이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 공인장을 위조, 변조했을 때 이것이 5조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외국 사람이 여러분의 사문서, 사인장, 여러분의 개인 도장 있지? 그런 것을 위조했을 때는 5조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문서, 공인장만 처벌할 수가 있고 사문서, 사인장은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제6조를 갈게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는 몇 조를 말하죠? 5조를 말하죠.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 사람에게 적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외 기통 유무늬는 빼야 되잖아요. 내외 기통 유무늬는 5조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외의죄는 이외의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적어볼까요? 내외 기통 유무는 뺀 나머지 다 있겠지.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기출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출된 것만. 판례에 나와 있는 것 또는 기출된 것만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 한번 가볼게요.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6조 나와 있죠? 본문에서 영역 외에서 제5조 이외의죄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살인, 상해, 사기, 간통돼 있는데 간통 지우세요. 간통은 그 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살아있을 때 제가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간통은 지운다. 간통은 지운다. 이렇게 지운다. 됐죠? 지우시고 그 다음에 옆에 CF 되어 있는 건 잠시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기출된 거 말씀드리면 살인, 상해, 사기 요거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적어보게 되면 다시 기본서 와서 적어보게 되면 이외의죄 같은 경우 뭐가 있다? 살인이 있고 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해가 있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5조에서 6번, 7번에서 공문서, 공인장은 들어오고 사문서, 사인장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5조에서는. 그러면 지금 6조에서 전조 기재한 이외의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6조에서 그 이외의 죄 속에는 여기 사문서하고 사인장이 6조에 올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사문서 사인장도 안 된대요. 사문서 사인장이 6조에 못 온대요. 그러니까 사문서 사인장 같은 경우에는 5조로도 처벌할 수 없고 6조로도 처벌할 수 없고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흠결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외우드셔야 돼. 사문서 사인장은 6조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결국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본문 있고 단 이하가 단서인데 그래서 6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행위집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형집행을 면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을 땐 우리나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근데 뭐 살인, 상해, 사기 보통 웬만한 국가는 다 처벌하지 않나요? 그치? 상어주의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그쵸? 근데 간통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간통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간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처벌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폐지가 되었지만 만약에 간통이 살아있다고 보았을 때는 행위집법, 즉 미국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간통죄 처벌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예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우리나라이고 여기 미국이 있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유부녀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건너가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이 미국 사람이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간통해도 간통죄로 처벌하고 미국에서 간통하면 당연히 이 A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처벌하겠죠. 그렇지만 이 단서에 따라서 행위지법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땐 예외를 한다. 즉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는 간통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한국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법이었단 말입니다. 간통이 살아있을 때 아시겠죠? 근데 이 6조 단서는 아직도 살아있고 간통죄만 갖고 설명드렸을 때는 그랬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간통은 어디에서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지워버리고 여기가 안 지워지네요. 자, 판례 갑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인 갑은 파나마 국적에서 페스카마우 15호에 승선하여 남태평양 해서 조업을 하던 중 그랬습니다. 자, 이 조선족 선원 갑은 중국 국적이래요.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3조 이렇게만 할게요.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없죠.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파나마 국적의 배래요. 우리나라 배가 아니죠. 따라서 4조 귀국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죠. 남태평양 해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이 아니죠.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조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2조, 3조, 4조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징계 의결을 받아 강제 하선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을 살해를 했다.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것이 내외 귀통 유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조로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죠. 한국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보호주의죠. 보호주의. 왜 나와 있는 이 보호주의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었고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죄가 되었기 때문에 6조가 된다. 6조. 방금 말씀드렸지? 전조 기재한 이외죄라고 했을 때 그 이외죄 속에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래서 답이 뭡니까? 보호주의 제6조가 적용되는 것이죠. 자, 1번,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해서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하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바다 한복판에서 배를 뺏은 겁니다. 배를 뺏으면 무슨 죄가 되죠? 강도잖아, 강도. 근데 바닷가에서 뺏었기 때문에 해상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뺏고 난 다음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해상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 유명한 판례죠. 살해했으니까 살인죄가 될 것이고 옮겨 갖다 버렸으니까 사체유기죄가 될 것이고 보호법이 달라서 죄가 각각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면 안 되죠. 불가벌이 아니죠. 별도의 죄가 되어서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 경합범이 된다. 죄가 2개가 된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조문 가볼게요. 자, 제6조 본문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쵸? 이거 가로 열고 닫고 전조에 기재한 이외죄를 범한다 했을 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이에요. 자, 관련 판례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 침해에 대항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 동그라미 치시고 간접적 하면 틀려요. 자, 색깔 칠할게요. 자, 관련 판례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OX 판례 제6조를 적용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편취 동그라미, 두 번째 사기 동그라미, 세 번째는 횡령인데 그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캐나다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이죠. 캐나다 외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죠. 그래서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조 단서가 상호주의인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문명국가의 경우에는 뭐 사기죄는 다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외국인입니다. 그 후에 뉴질랜드 외국이죠.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친 겁니다. 역시 6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단서에 따라서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뉴질랜드도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형법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가죠.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입니다. 내국법인이 설립된 외국에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목적과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이죠. 그럼 이 횡령죄의 피해자 누굽니까? 피해자는 내국법인이 되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내국법인. 피해자가 내국이라고, 내국. 그렇죠?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조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상호주의도 있고요. 어쨌든 역시 이것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제6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6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1번에서 4인 위조죄, 4인 세모 칠게요. 2번도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세모 칠게요. 3번도 위조 사문서, 사문서 세모 칠게요. 자,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6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 침해되었을 때만 6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법은 요 4인 사문서 같은 경우는 직접적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자, 1번 가죠. 4인 위조죄는 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쵸? 따라서 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이게 뭐죠? 이게 4인이죠. 4인. 인장. 4인장입니다. 4인장. 4인장을 위조했을 때 6조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즉 국외에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 제가 저번에 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요. 노트를 보시면 필기 잘못됐어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이것을 영사관으로 바꿀게요. 영사관이다. 자, 됐어요?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은 어떤 곳이죠? 영사관은 동사무소나 구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도모 그쵸? 하는 행정 절차 기관입니다. 그것이지 대사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사관은 다르죠.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래서 영사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땅에서 중국 영사관이니까 중국 땅이죠.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은 공문서지만 이 신청서가 사문서입니다. 위조했을 때 역시 외국인이 외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고 봤어요. 3번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을 때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돌아가면서 출제돼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요거 4인, 사문서, 신청서, 사문서는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땅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이것도 그 나라 땅이라는 거야. 북한이익대표부 북한 대사관도 아니잖아요. 자,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했다고 했을 때 이거 독일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지 모두 다 독일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의 국외보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법, 국가보안법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5조 6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가 없다. 외국인의 국외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주의 가볼게요. 자, 형법 총칙은 세계주의에 관한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총칙은 그래요. 총칙은 그래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각칙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4월 달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경우에는 세계주의가 명문으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강론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알 거예요. 일단 끊고. 자, 근데 경찰 승진심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예빈모죄 같은 경우에는 약취인 인신매매죄를 할지라도 예빈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고 문제집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고요. 일단 1번에서 끊고. 명문조항은 없지만 형법 제5조 4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내외 기통유문인 그쵸? 그때 그 통화죄에 대해서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고 형법 각치 가보면 이게 강론에 나와 있는데 207조 3항입니다. 그것이 외국 통화 위조 변조죄 가면 거기 예외적으로 세계주의가 채택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학설상 그렇고 실정법에는 여기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경우는 실정법에는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정법이니까. 자, 밑에 판례 가보죠. 자, 중국인 갑 등은 대만으로 국외 탈출 공모하였고 중국 대련 상공에서 중국 민항기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중국 승무원입니다. 을병을 상해를 입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중국인 갑이네요. 중국인 갑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형법 제3조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대련 상공이니까 중국 땅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제2조 속지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민항기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아니죠. 형법 제4조 귀국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승무원 을과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저로 낫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흐름상 보게 되면 중국 땅이고 중국 민항기다 보니까 중국 비행기니까 중국 승무원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조 보호지 그쵸? 상해죄니까 6조잖아요. 그쵸? 6조인데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6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해라고 했으니까 5조 국가보호주의가 아니죠.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결국 2조, 3조, 4조, 5조, 6조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춘천시 부근에 강제 불시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판례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항공기 운항 안전법 제3조에 따르게 되면 도쿄 협약, 헤이그 협약에 근거하여 그렇죠? 무슨 협약에 근거해서 그 협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공기 등록지국에 재판관을 건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기 착륙국에도 예외적으로 재판권이 생긴다. 그 협약이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비록 우리나라 2조, 3조, 4조, 5조, 6조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헤이그 협약, 도쿄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재판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 안전법은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학설은 이것을 세계주의라고 보았던 것이 학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 얘기고요. 학설 얘기고 우리나라 판례는 이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죠?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여기까지가 판례입니다. 근데 소수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 학자 이 판례를 평석하면서 소수 학자 몇 분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2조를 배울 때 행위지와 결과지 어느 하나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발생하면 우리 형법을 갖다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불시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덩어리 아니냐. 그럼 속지주의지. 그래서 2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소수학자였는데 그건 어디까지 소수학자들 얘기고 우리나라 다수학자들은 세계주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평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수설에 따라서 평석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주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시험은 판결로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판결로지대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입니다. 자, 7조인데 7조 자체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있죠. 이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밑줄, 일부 밑줄, 선고하는 형의 빨간 펜으로 산입한다. 글씨가 색깔 칠해져 있죠.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필요적 산입이다 하는 것 반드시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또 볼 것은 일부도 돼요. 전부도 되지만 일부도 돼요. 그래서 어떤 전문과 비교하셔야 되냐면 우리 앞 시간에 57조를 본 적 있죠? 제 57조가 어떤 조문이죠? 미결구금 밀수 산입입니다. 자, 이 조문은 어떻게 돼 있죠? 전부를 산입한다고 돼 있죠. 여기 일부 없죠? 일부 있다는 것은 유언 판결 받았죠? 그래서 요 57조랑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라. 여기는 일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잖아요. 요것은 뭐다? 유죄 판결입니다. 즉,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 이 선고하는 형이 바로 뭐야? 이 선고가 바로 이것이 유죄 판결이다. 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요 판례도 무지 잘 나오죠. 자, 제7조에서 말하는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말한다. 빨간 펜으로 유죄 동그라미. 유죄 판결로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 밑줄 그으시고 X.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산입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산입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죄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무죄는 다른 색깔로.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꺽쇠 2번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무죄 세모 칠게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 기간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57조에서 말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일수를 7조를 유추해서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산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3번이죠.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를 받았어요. 국내에 송환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필리핀에서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이 기간을 산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배척했다는 거야. 자기는 7조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배척된다. 즉 뭐다? 산입 안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산입 안 시킨다. 자, 그런 취지예요.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같은 색깔로 여기 무죄 색깔 치시고요. 반드시 7유죄만 된다는 것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판례를 보면 우리 앞에서 몰수 추징 배웠죠? 자, 그래서 쭉 보시고요.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몰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뭐를 하라? 추징을 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몰수가 되었다면 그때는 굳이 추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중간에 여기를 끊어서 앞에 부분 보시고 뒤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적용 범위를 갑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예외로서, 국내법상 예외로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국제법상 예외로서 치해법권자가 있고 외국 군대가 있는데 우린 시험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외국 군대 한번 볼게요. 외국 군대, 한미 간의 군대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라서 공무 수행 중인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소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 범죄라면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무 수행 중일 때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즉,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권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소파 조항 나와 있죠? 소파 조항에 따르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렇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 개념에서 배제가 된다. 즉 통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 수행 중인 자가 아닌 자는 그런 말입니다. 소파 조항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위 협정에 따른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다. 밑에 그 예가 나와 있죠. 한반도 평시 상태에서 평시 세모 쳐보시고 에서는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밑에 대한민국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다. 그쵸? 공무수행 중이 아닐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합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무주행 수행 중이가 아니고 어디 뭐 나이트에 가서 그쵸? 우리나라 여성을 강간했다, 추행했다고 했을 때 재판권이 경합할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곧바로 우리나라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가로 3번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쵸? 결혼까지 했다. 결혼 세모 쳐보시고 생활 근거지까지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수행 중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평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마지막 줄에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서 말하는 소파 조항에 따라서 소파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쵸? 그 말은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